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쿠팡 앱의 주문 목록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밤 11시에 결제 버튼을 눌러도 다음날 새벽 7시면 어김없이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그 마법 같은 로켓박스. 솔직히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속도와 편리함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갓팡 없이는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그 달콤한 편리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려 3,300만 명.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 무엇을 샀는지, 당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졌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100조 기업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뚫린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일 배송 제국의 충격적인 배신과 그 속에 감춰진 적나라한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로켓이 문 앞에 도착하는 그 짜릿함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개에 달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가 약 5,100만 명입니다. 즉, 갓 태어난 아기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3명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중 2명은 이미 피해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가적 재난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유출된 정보의 질입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 몇 개가 털린 수준이 아닙니다. 로이터는 이번 유출 데이터에 구매 내역과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남들 몰래 주문했던 물건들, 지극히 사적인 취향들,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나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셈입니다. 당시 네이버 카페와 팬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내 사생활이었냐, 누군가 내 구매 목록을 훔쳐보고 있다니 소름 돋는다라는 네티즌들의 비명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가팡이라 부르며 찬양했던 그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정보를 담보로 한 살얼음판 위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기업의 보안 벽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천재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예고된 참사, 즉 명백한 인재였다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기업의 성공 신화, 그 DNA에 새겨진 속도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한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로켓 배송. 경쟁사들이 3일에 걸려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기 위해 그들은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그로스 해킹이라고 부르죠. 오로지 성장만을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팀이 로켓을 타고 날아갈 때 보안팀은 리어카를 타고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결제를 1초라도 더 빨리 만드는 데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데이터를 지키는 빗장은 헐거웠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조사나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아주 고도화된 기술적 해킹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보안 절차나 관리 소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듯 무려 3,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될 때까지 시스템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당장 내일 입주해야 한다고 해서 현관문 자물쇠를 다는 걸 깜빡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거대 IT 공룡은 덩치만 키우느라 그 말도 안 되는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더 뼈아픈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보안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경영진의 계산기 위에서 보안은 돈을 벌어다주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돈만 까먹는 비용일 뿐이죠. 서버를 늘리면 매출이 오르지만 방화벽을 세운다고 매출이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역사는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장에 취해 기본을 망각한 경영의 오류이자
고객의 정보를 인질 삼아 속도전을 벌인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폭주하는 기관차에 치인 건 비단 소비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플랫폼의 그늘 아래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300만 명의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자산을 위협받는 동안 이 거대한 플랫폼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켓에 올라타지 않으면 죽고 올라타면 말라 죽는다는 딜레마에 빠진 소상공인, 즉 입점업체 사장님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쿠팡을 소비자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밤 11시에 주문해도 새벽 7, 7시면 문 앞에 와 있는 기적.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속도와 편리함, 그리고 때로는 원가보다 싸 보이는 파격적인 가격. 도대체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쿠팡이라는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퍼주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링 위에 올라선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의 피와 땀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화면 너머 물류센터 입구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매일경제, MK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문제를 들여다보면 화려한 성장 그래프 뒤에 숨겨진 을의 눈물이 보입니다. 소위 오픈마켓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판매자들은 자유로운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정산 시스템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판매자들의 목을 죄는 건 살인적인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입니다. 소비자 눈에는 그저 최저가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노출되기 위해 판매자가 치러야 할 입장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쿠팡에서 안 팔면 매출이 안 나온다는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했지만 판매 수수료의 배송비, 여기에 내 상품을 상단에 띄우기 위한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 정작 사장님들 손에 쥐어지는 건 몇 푼 안 되는 동전 몇 입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팔아서 매출은 몇 억을 찍었는데 통장을 열어보면 마이너스인 기이한 현상.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빚 좋은 개살구가 바로 이 현장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정산주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결제한 그 돈, 판매자에게 바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매일경제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 중소상공인, SME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돈맥경화였습니다. 물건은 오늘 로켓처럼 날아갔는데 그 물건 값은 한 달, 길게는 2달 뒤에나 들어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물건이 1000개 팔리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식은땀을 흘립니다. 당장 내일 또 1000개를 팔 물건을 떼와야 하는데 지난달에 판 돈은 아직 입금이 안 됐거든요. 결국 물건을 팔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습니다. 내 돈을 받기 위해 남의 돈을 빌려야 하는 아이러니. 장부가 흑자면 뭐 합니까? 현금이 돌지 않아 망하는 소위 흑자도산의 공포가 매일 밤 사장님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갑질, 문화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얼마나 더 잔혹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면 그만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주인은 판매자의 생명줄인 노출과 돈줄을 동시에 쥐고 흔듭니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적인 농담까지 돕니다.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라 쿠팡 물류 창고를 채워주는 하청 직원일 뿐이다. 그것도 월급이 2달 뒤에 나오는. 더 잔인한 건 이들이 떠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기승전 쿠팡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자니 매출 절벽이 두렵고 남아있자니 수수료와 정산 지연에 피가 마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독점이 만든 완벽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결국 3,300만 명의 데이터가 털린 사건과 판매자들이 겪는 이 고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과 속도라는 미명하에 기본적인 보안도 상생도 뒷전으로 밀어버린 거대 기업에 뒤틀린 우선순위가 만든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소비자는 편리함에 취해 정보를 뺏기고 판매자는 매출에 취해 생존권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들은 파트너라고 부르지만 냉정한 경제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건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갇힌 인질에 가깝습니다. 3,300만 명.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뉴스가 도배됐는데 과연 대규모 쿠팡 탈퇴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매출은 더 늘었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인 우리는 가해자인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디지털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당장 오늘 밤 11시에 아기 기저귀가 떨어졌습니다. 마실 생수가 똑 떨어졌어요. 다른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쇼핑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일 새벽 7시 전까지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그 급한 성미, 뼛속까지 박힌 빨리빨리 유전자를 쿠팡이 완벽하게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를 락인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전환 비용 즉 기다림이라는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게 되는 현상이죠. 네이버가 아무리 포인트를 많이 줘도, 알리가 아무리 가격을 후려쳐도 쿠팡이 구축한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와 로켓 배송이라는 마약 같은 편의성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쿠팡이라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 신세가 된 겁니다. 개인정보가 털려도, 회비가 올라도, 그래도 내일 아침에 와야 하니까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욕은 하지만 손가락은 습관처럼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이 이중적인 심리를 모를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앱을 지우지 못할 거라는 그 확신, 바로 그 믿는 구석이 사상 초유의 데이터 유출 앞에서도 그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봐왔던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영진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 굳은 표정, 그리고 90도로 숙인 허리. 한국 기업 문화의 전형적인 사과, 세고와 퍼포먼스입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그 사과가 이미 다크웹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지워줍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의 심판은 어떨까요?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들은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강력한 제재와 과징금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 수많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을 때 그 처벌이 과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었나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게 법정 최고 과징금이라 한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비용 처리 항목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이 사태로 무너질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차갑고도 현실적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입니다. 너무 커져버려서 망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현재 위치입니다. 마치 과거의 재벌들이 온갖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굳건했듯 쿠팡 역시 이미 한국인의 삶 깊숙이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켓 배송이 멈추면 당장 내일 아침 분유가 없는 아기 엄마들,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자취생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이미 경쟁자들은 도태되었고 물류망은 쿠팡이 독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독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손가락은 다시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쿠팡은 아마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당신들은 우리를 떠날 수 없어. 그들의 자신감은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이라는 브랜드에 씻을 수 없는 불신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과거의 소비자들이 가격과 배송 속도만 봤다면 이제는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매출 하락보다 더 무서운 기업의 DNA에 대한 의심입니다. 결국 쿠팡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법원의 과징금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친절한 친구라고 믿었던 3,300만 명의 고객들이 이제는 쿠팡을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대 괴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바로 그 싸늘해진 시선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빨리빨리만을 외치며 도안을 뒷전으로 미룬 성장 지상주의, 그리고 어차피 너희는 우리를 못 떠나 라는 플랫폼의 오만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쿠팡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켓 배송이라는 마약에 너무 깊이 중독되어 버렸고
경쟁사들은 여전히 쿠팡의 물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은 아마 법적인 벌금을 내고 몇 번 더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질주할 겁니다. 하지만 가팡이라 불리던 그 무한한 신뢰의 시대는 이제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일종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300만 명의 개인정보라는 그 편리함의 비싼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